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다 보니까 대추도 많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농장에서 오늘 샤인마스켓 포도인데, 이 포도들이 국내에 많이 지금 심어져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양이 많으면 이 양을 우리가 소비 처각질해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전답도 귀할 때 비싸지 많으면 싸잖아요. 많이 팔라 그러면 그거 마찬가지로 이미 이제 쌀값은 이제 벼농사는 싸졌고 그 경쟁이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물 재배하는 게 뭐 과거에 하던 보리도 안 하고 이제는 이제 여기 가격이 대비되는 것만 재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샤인마스켓을 심어서 여기에서 샤인마스켓이 식물이 자라려면 1차적으로 지가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거를 안 먹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일 안 해요. 포도가 배가 고픈 걸 알아야 되는데 배가 고프다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요놈이 일을 했는지 말았는지 계속 엉뚱하게 하거든요. 샤인마스켓이 많이 먹고 정상적으로 배가 부르면 일을 잘해요. 얼마나 일을 잘하냐면 이파리 12장 가지고 1kg짜리 4송이를 익혀요. 많이 나오죠. 그러면 배가 부른 거하고 고픈 것만 분류를 시키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옛날에 배가 고파가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남아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눈물 뚝뚝해요. 이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죠. 배가 고프면 아침마다 가면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가 이슬을 원래 맺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부르면 절대 눈물 안 흘려요. 근데 눈물 안 흘리는 게 사실은 최소 단위입니다. 지금 비로 줘보니까 눈물 좀 작게 흘리지? 작게 흘리지? 근데 흐른다는 건 아직까지 적은 거고, 눈물 안 흘리는 게 요 기준이고, 여기부터 이제 더 늘려야만이 잎이 살이 쪄서 볼록볼록한 엠보싱이 나와요. 이제 많이 가득가득 차가 배가 볼록볼록해져요. 그 배가 볼록볼록해지는 건 어떠냐? 하나 이파리 속에, 잎 속에 조그마한 것들이 전부 볼록볼록 튀어올라. 이렇게 튀어올라요. 우리 화장실처럼. 그렇게 튀어올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한쪽에 쭈그러지가 쭈글쭈글한 걸 갖다 엠보싱이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볼록볼록 올라와요. 펴져가지고. 이게 싹 펴져갖고, 볼록볼록 올라와야 그게 살찐 겁니다. 그래 되면, 이파리 12장만 하면, 1kg 4송이를 딸 수 있어요. 그 대신 가지가 좀 굵어야 된다. 그 가지가 굵은 걸 갖다가 지금 해줄 수 있어요. 수정도 잘 되고. 뭘 줘야 되느냐? 토양의 비료를 맞춰줘야 돼. 식물은 우리 포도나무,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얘들은 밥이 질소예요. 우리가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요소. 그러면 저 집에 복숭아가 크고 안 떨어지고 빨간 거 잘 땄다. 그럼 요소 2컵 더 준 거야. 차이밖에 없대. 샤인마스켓이 크고 잘 익고 맛있다. 그럼 요소 몇 개 더 준 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퇴비를 주고 복합비를 줬다면 여기에 거의 대다수는 인산가리가 많아요. 인산가리 많아. 그러면 많은 것 가지고 장내 만내 그게 따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토양 시비는 우리가 토양 분석표를 보면 비로 있다는 게 항시 나와요. 인산 유기물은 우리가 퇴비를 줘서 거기 사가서 보드랍게 되고 작은 날갱이가 되면 복합비료는 들어가면 인산하고 가리하고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흙에 잘 붙어. 흙에 토양이 마이너스기고 그 비료는 플러스인데 유일하게 요소만은 마이너스예요. 질소는 이게 달라붙을 데가 없어요. 빨리 먹고 없어지고 옳게 많이 줘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많이 줘본 적이. 우리가
가을 배추 심어가 요렇게 쪼목쪼목 났을 때 그때는 조금 많이 줘본 적 있지. 그 외 때는 우리가 포도밭이나 대추밭이나 복숭아밭이나 제대로 줘본 적이 없어요. 그 거름 조금 줬다가 약간 새콤리 하다가 그 뒤 되면 거름에서 있는 태비에서 있는 그 소금이 더 많이 나와요. 짭다. 그래서 조금 좋아지다가 그거 조금 다 먹고 복합비료 질소 다 먹고 나면 이제 더버가 일을 안 해. 예. 예, 그래서 헬렐레 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냐? 더워서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더워서. 식물이 더위를 타는 거는 물을 줘도 더위를 타요. 왜? 배가 고파서. 물을 못 먹어. 물을 못 먹는 거는 요소를 주서 질소를 먹고 소화를 시켜서 입속에다가 설탕물을 만들어야 돼.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만들면 얘들이 낮에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영양은 잎에다가 먹어갖고 설탕물을 만들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물은 숨구멍으로 다 버려. 그 하면 낮에는 이슬이 안 맺어. 그 저녁에는 이제 그 숨구멍을 닫아버릴 때 잠잘랐고 숨을 안 쉬니까 닫았단 말이야. 닫고 나면 뭐하냐? 뿌리에서 비료가 또 와요. 가 왔는데 잎 안에 있는 설탕물이 없으니까 저녁에 가온 영양소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아미노산, 단백질 따라와요. 만들게 째까그마. 근데 그거는 먹을 수가 없어. 버려야 돼. 왜 버리냐? 낮에 일행기 배가 고프 부르도록 못 먹었어. 뭐가 없으냐? 요소를 아껴서 해요. 질소를 적게 주세요. 질소를 주면 어떻게 되냐? 얘들이 먹고 살이 쪄서 이제 통실통실하게 돼요. 그러면 체체적으로 이슬을 적게 맺어. 그럼 이슬을 안 맺는 게 사실은 채소 단위예요. 제일 작은 이치다. 배가 고파서 눈물을 안 흘리는 게 작은 단위고 그 다음에 더 살을 찌워야 돼. 그러려고 하면 그보다 더 양이 많아야 돼. 요거는 언제 찾아냈냐면 하우스 딸기 농사 짓는 사람. 저것들이 겨울에 가면 이파리 물이 조롱조롱만 물이 줄줄줄 흘러내요. 근데 비료를 줘가지고 2.5를 이 식값을 비료량을 맞춰주면 1.3을 먹고 남은 게 1.2가 되면 딸기가 이슬 안 맺어요. 근데 겨울에 2.7이라는 숫자를 잔량으로 두면 4점대 넘겨줘야 돼요. 그럼 누구도 못 주는 수치라. 근데 그 양을 주면 먹고 남은 게 2.7이 돼. 1.3을 먹고. 그럼 그 양을 겨울에는 많이 먹어야 돼. 왜? 햇빛이 작아서 숨을 적게 써. 겨울에는 일기가 짧고 온도가 낮아서 작게 먹어요. 여름에 기간이 길어서 좀 낮게 먹을 시간이 많아서 그 양을 계속 줘야 돼. 여름에는 1.8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2.3이야. 2.0에서 2.3 정도. 근데 여기에서 비료가 그리 없다는 거지. 그럼 뭐냐? 이파리에 배가 고프면 돼. 이슬을 잘잘 흘려. 눈물을 쭉쭉 흘려. 그리고 잎이, 이 포도가 힘줄이 빨개. 누리끼리 향해 잎이. 요소를 주면 이제 살살살 좋아지기 시작해. 얼마까지 줘야 되냐면, 많이 주면 이게 한 100평에 한 20kg 먹으면 눈물 좀 작게 흘려. 한 번 줄 때 5kg부터 한 10kg까지 줘도 괜찮아요. 100평당. 그래 주면 먹고 나아지기 시작해. 한 20kg 들어가서 좋아지는 밭이 있고 100평당 50kg가 요소가 들어가도 완전히 안 풀리는데 50kg 준 것도 많이 준 게 아니에요. 100평당 그 제주도에 가서 키위밭에 좀 준 거는 얼마나 먹었냐? 100평당 제주도 키위밭에는 3000평의 요소를 300% 줬거든요. 100평의 요소를 10%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 되면 잎이 두꺼워 가지고 태풍에 키 이파리 안 찢어지고 안 떨어져요. 부침개만큼 두꺼워요. 포도 절간 길이가 쫙쫙 넘나요. 배가 고파서 그렇지. 배가 고파서 햇빛 못 받으려고 뭐가 떨어뜨리는 거지. 배가 부르면 절대 절간 짧아져요.
배고픈 놈은 무조건 뭔지 해. 마디가 자꾸 길어져. 선생님 말씀 중에 예, 하나 그 질문이 있어요. 예,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이제 혼선이 오는데 그 포도밭에 가가지고 물을 폈을 때에 아침에 데려가지고 포도 그 방울이 맺히 가지고 있다 하면 수분이 조금 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분은 포도밭에 가서 측정기를 꽂아가 물어봐야 되지. 예. 그런 옛날 이야기 하고 있으면 언제 돈 버냐고요. 이 꽂아면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기계 과학적으로 농사 지어야지 주먹구 농사 지어 언제 다 돈 벌겠어요. 얘는 다 가르치잖아요. 5초 안에 가르쳐 줄 일을 옆집에 물어보면 너 가르쳐 주겠습니까? 수분이 26%에 이시가 0.6. 비료가 2.0이 넘어가야 되는데 0.6이기 때문에 이 이슬을 맺고 비료가 없어가 배가 고파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 이 밭에 지금 수분 측정은 어떻게 됩니까? 26%. 지금 관계없이 조십니까? 아니요, 35에서 45%. 아 이것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침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밭에 오면 물이 줄줄 흐를 건데 배가 고파서 그렇죠. 배가 예. 그 물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물 안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요소 몇 분만 주면 떴겠죠. 그게 제일 작은 단위라고. 가물 때는 요소를 주면 가무서 안 타요. 왜 안 타느냐? 질소를 먹고 소화시키가 입속에 설탕물이 늘어나면 이슬도 못 비고 물 안 흘려. 지가 못 비고 지가 가져온 것도 이슬 안 맺고 입속에 영양이 없으면 뱉어버려야 돼요. 잔디가 여름에 더워갖고 노래탱탱하게 해갖고 배실배실 말라 죽는 거 있죠? 잔디가 바래기 그 아침에 가면 이슬을 딱 내고 있어. 왜 그러냐? 비료가 없어서 못 먹어서 낮에 입속에 영양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을 먹으면 입속이 묽어져서 뿌리가 소화액이 묽어져서 죽어버려요. 이슬 맺는 거는 배가 고파서 맺는 거예요. 물이 많아가지고 그 뿌리가 죽는 게 아니고 영양이 부족해가 뿌리가 죽는다. 질소가 부족해서 죽을 수 있다.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그렇죠. 우리가 여름에 참깨가 죽는 거 있죠? 비가 오고 나니까 그 비 안 오면 안 죽어 절대. 가물어가 어지간해 안 죽어. 가물어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침에 이슬이 떨어지면 물기가 많아서 떨어지는 줄 보통 사람은 알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물기가 적어서 내뱉는다는 예. 이야기가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예. 식물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고 보면 돼요. 배가 고파서.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을 퇴보를 시키는 거예요. 비료를 조금 주보고 행동이 작게 먹으면 늘어지거든요. 고추밭에 키가 이만히 크면 쭉 크면 아이 비료 많아서 그렇다. 택도 안 소리하고 있어요. 비료 작게 줘서 키가 컸지 많이 줘봤어요? 안 줘본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여름에 1.8이 제일 좋은데 0.8이라는 거죠. 0.8은 고추가 키가 크고 여름에 1.8이 되면 고추가 키가 안 크고 고추가 너무 많이 일어서 손이 안 들어서 못 따요. 무조건 키가 크면 비료가 많아서 비료가 작으면 1차적으로 키가 크고 더 작으면 안 커요. 우리는 매일 본 거는 더 작아서 안 큰 것만 본 거죠. 기계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발표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초 이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질소와 병하고의 반비례한다. 질소를 많이 먹인 만큼 질소를 많이 주면 많이 줄여서 병을 작게 하고 작게 주면 작게 줄여서 병을 많이 한다. 가르쳐 드릴까요? 완전 반대네. 그렇죠. 흰가루병을 한 거는 잎 두께가 얇아서 하거든요.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럼 잎 두께를 살을 찌우려고 하면 탄수화물 넣어야 되는데 질소를 주면 소화를 시키가 잎 속이 두꺼워져요. 그럼 흰가루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슬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이슬을 뱉어낼 때 배고파 이슬을 맺을 때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 나오는 게 인산, 잎 끝으로 방울이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와요. 여기. 그럼 허옇게 맺혀 있죠. 그럼 여기 계속 맺히면 여기 타 죽어. 타 죽은 자리에 같이 따라놓은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와요. 그럼 여기 맺혀. 그럼 제피 곰팡이 와요. 그 제피 곰팡이 오면 끝이 아니야. 얘는 촉수로 다른 데 또 구멍 뚫어. 그리고 밑에 녹균병이 오죠? 녹균병은 가리 가다 있어요. 가리가 많았어. 그 질소분을 주면 탄수화물이 늘어나서 거의 병이 잡아져요. 면역력이 생기고 잎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요. 근데 그 수치를 과학적으로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실이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주먹구거든. 지금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하고 선생님하고는 완전 처음 반대. 그 기술이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아주 일본 교수까지 초청해가지고 교육. 그 뭐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 개발하는데 제가 32년이 걸렸어요. 아니 요소를 안 판다니까요. 이제 사간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요. 다른데 지금 강의하고 나니까 농협에 팔리는 게 뭐 인상가리 있는 비료를 하나도 안 팔리고 요소만 다 팔려요. 네. 농립 가면 절단 나겠다. 그래서 아랫대 단위 들고 가고 있어요. 요소를. 감자밭에 감자 구멍 막기 전에 요소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리는 거는 백백나. 감자가 시커매 이마예요. 키가 안 커. 키가 크질 않아. 비료 잡기면 컵불기인데 비료 딱 맞는 게 키가 안 커. 비료 잡기면 무조건 키가 커. 땅이 짭단합니까? 거짓말 하기는. 작긴 뭘 잡아. 뿌리가 짧아가지고. 그거는 식물 먹으면 그게 이제 인상가리. 인상가리. 인상 선생님, 우리가 참 이거는 뭐 저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조상들은 전부 해가 촌에서 그가 해가 오는 거 보면 노래땡아 안 되는 거 요 사놓고 주말 그 이튿날 쑥 크고 예. 또 뭐 이제 비료 안 좋은 거는 뭐 크다고 노래땡아 요래가 끝까지 갚고 이런 이것만 봤거든. 예, 그래서 그 수치를 과학적으로 저는 증명해낸 사람이고, 그래서 식물이 잎속에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돼요. 햇볕을 박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료가 적정량이 있으면 키 안 키워요. 뭐 열매만 열고 되면 되지 왜 키를 키워? 근데 그것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조금만 더 크면 햇볕을 많이 보겠다. 요 식물 속에 DNA가 그래 있어요. 포도가 마디가 늘어진 건 비료가 작아서 늘어진 거예요. 잇을 맺는 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거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 어떻게 콧물 눈물 흘리다 보니까 이 앞에다가 아미노산 단백질이 같이 모여갖고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나오고 요 맺히면 잎이 타 죽어요. 자꾸 맺히면 타. 그 탄 자리에 뭐가 나오고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오면 여기 맺히면 잿빛 곰팡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곰팡이 생겨요. 우리가 흰가루병이 생긴 건 비료가 워낙 작아서 굶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예. 요즘도 요소 자꾸 해도 됩니까? 꼽히는데. 배고픈 놈한테 밥을 먹여야지. 뭐 말대로 소리 해야지. 배고파서 아가 눈물을 찔찔 흘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사이마스게 비료 요소 10kg 주라고 하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제가 이제 포도농사 몇 년 지었는데. 예. 그 밭 주인하고 제가 저분이 좋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도 우리 그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서가지고 큰맘 먹고 예. 600평에 요소 2%를 줬거든요. 예. 아니 목요일 날. 예. 좋은데 또 줘도 되는 거 안 물어보려고. 600평에 이슬 많이 맺히지 아침에 가면. 600평에 최소한 12포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작은 건데. 그래서 계속 주래 이 말이죠. 그렇죠. 잎이 살이 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잎술이 조금 작게 맺힐 거예요. 600평에 6포. 여기 6포 줬다고요. 여기 몇 평입니까? 어디 이게 전부 다 여기 전체 몇 평인데요? 뭐 1,800경 되지. 한 번에 몇 포 준다고요? 6포. 한 번에? 근데 박대 뻗는 내가 예. 니포도 어떻게 해 적다 해가지고 예. 또 다시 또 안 줬나. 그래도 나 또 겁이 나가지고 잘 못 주겠더라고. 그래. 뿌리가 어찌십니까? 알지 관주에. 관주로. 예. 지금 요거는 요소 40부 사다 놨어. 예. 지금 요거 지금 한 번에 6포씩 준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막 2,000평 보면 한 번에
천평에 10포씩 보면 20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km 보면 한 번에 10포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2000평 보면 그냥 2000평 보고 한 번에 10포씩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빨리 깨어날 건데, 예. 그래서 이거는 적게 줘서 이제는 이슬을 작게 맺는 나무도 있고 많이 맺는 나무도 있고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먹은 것이 일반 농사보다는 조금 좋은 나무도 있고 요런 걸 좀 좋잖아요. 요런 놀이기량이잖아요. 조금 차이 나죠. 요쪽이 좀 좋잖아요. 까무리아이. 그럼 요쪽은 별로죠. 놀이기량이가. 그렇지. 나무마다 조금 차이 나요. 예. 놀기전은 마트가 길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 간격은 비료 간격은 얼마나? 뭐 얼마나 줘도 괜찮아요. 뭐올 주고 내일 주고 뭐 이래도 되는 말이에요. 한 그래도 며칠 조금 떼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100평에 한 포씩 거쳐줘 가지고 물 돌리다 관계 없어요. 물 돌리나 거쳐주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마을밭에도 요소 한 포씩 주잖아요. 100평에. 감자밭에서 한 번 주는데 얘가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비돌이야? 포도 딸 때까지. 여서 잘 빨리겠다. 아니 교육을 받을 때 있잖아요. 비료를 많이 주면은 포도가 맛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료를 많이 요소를 많이 주면은 포도가 안 들어가니까 질소가 그놈이 잘못된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 그놈한테 잘못 빼앗아 그렇지. 요놈한테 빼면 다. 말밭에 대포가 좀 가진 건 아니야. 말이야? 말 몇 포 줬다고요? 100평에 한 포트 아, 비 오는 날. 비온다. 예, 비 오는 날. 안 그러면 그런데 그 선생님 지금 강의하러 댕긴 지몇 년 되십니까?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아니 그래 저 신수가 건재하신 거 보니까 예. 어제 가서 본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가 좀 믿어도 될것 같아요. 그 농업계라고는 절대 하나도 안 됐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못하고 아버님이 군대 제대할 때 되니까 해군 제대할 때 되니까 공부 제일 많은 거 저거를 집에 농사지으라고 시고 박 대표님 전에 한번 강의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봄에 복숭아 냉해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식용유에다가 설탕물을 해가지고 해주면은 냉해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거는 이제 설탕 5kg, 예예. 물 500에 5kg에 설탕 5kg에 영양제 1.5리터 꽃피었을 때 그렇게 치면 영하 3도까지 잡아줘요. 설탕이 영하 3도까지 잡아줘요. 그러면은 요번에 만약에 원래 냉해 피해가 자두라든지 일반 포도라든지 동해를 받은 게 많거든요. 예. 만약에 걸을 때에 봄에 눈 뽀글뽀글 나왔을 때 그렇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었거든요. 예, 많이 잡혀요. 우리 회원들은 많이 잡혀요. 영하 3도까지 잡아주는 건 설탕 5kg. 그 이상 내려가 못 잡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포도가다 딴 데로 가는데 이 포도가 우리 지역이 상습 냉해 지역이라면 전쟁 안 하면 돼요. 소리 끝날 때까지. 전쟁을 일찍 해가지고 눈 나오고 얼어 죽으니 안 하고 있으면 되죠. 늦게 하면 물이 많이 나온다. 물 나와도 포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어 죽진 안 하고. 물 나온다고 포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어 죽어서 안 되는 거지. 2월달의 전쟁과 4월달 3월 말이나 4월 초순의 전쟁하고의 차이. 눈이 늦게 나오잖아요. 눈이 조금 늦게 나온다. 그렇죠. 그럼 썰이를 피할 수 있죠. 썰이나 냉해는 피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해서 못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 대신 체내 대장염은 많이 빠져나가죠. 포도가 눈물을 두 가지를 안 흘려야 돼요. 그 잘라가지고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되고, 배가 고파서 또 잎이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냉해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또 막을 수 없잖아요. 냉해가. 그러면 상습 냉해 지역이라면 할 수 있는 게 세력을 좀 찰 수 있는 거 포도, 사과 종류는 전쟁 안 하면 돼요. 전쟁을 늦게 하라. 그렇죠. 꽃 피고 난 뒤에 하면 되죠. 늦게 하라. 꽃 피고 난 다음에 하면 되지. 꽃이 늦게 펴요. 그리고 가에만 썰이가 많이 맞고 안은 좀 나아요. 나무 자체는 꽃이 많이 피면 그 안이 그치 괜찮은데 두 종류는 괜찮은데 복숭아는 늦게 보면 좀 힘이 좀 떨어져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복숭아도 전쟁 안 하면 돼. 그리고
설탕을 물 500에 3kg 쓰면 영하 3도까지 잡아줘요. 꽃피가인데 쳐도 괜찮거든요. 식용유는 안 넣고요. 식용유는 그 전에 해야 되고, 그 전에 목매 시비 때 식용유를 쓰면 벌레들이 싹 잡아요. 봄벌레, 장님 노린재하고 이런 것들. 그때는 물 500에 식용유 한 5리터에서 한 10리터 정도, 퐁퐁 한 3리터 정도 같이 해서 쓰면 영양도 되고 기름은 벌레하고 세균을 싹 잡아줘요. 그럼 요즘 저 설탕을 말입니다. 요소 예. 주고 설탕을 하라는 뜻입니까? 여기 잎에. 예. 설탕은 이제 연면 시비를 하라 했는데 그 요소 섞어가 하면 좋으십니까? 요소 섞어가 하면 본인들이 큰 손해 갈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요. 까막눈이 돼버려요. 아 그러면 이제 설탕만 하라 이 말이죠. 설탕하고 그 골드 그린이나 그걸 쓰고 뿌리로 들어가야 될 게, 뿌리로 먹어야 될 거 우리로 주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겠죠? 우리가 나무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려요. 다음에 주는 방법을 못 배워요. 가짜로만 배우겠죠? 그럼 여름에 가서는 없을 때는 지상부에 요소를 써라 그러는데 봄에는 절대 쓰지 마라 그래요. 왜? 가온밭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제 알속기를 적당하게 안 해놨습니까? 예. 해놨는데 며칠 있다가 가보면은 이게 알 굵기가 치근해진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렇지요? 그거야? 남한테 물어보면 알지. 그건 그건 뭐 질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리 가다 고온 열상으로 인해서 잘못되고 있는 거죠. 가리 가다 고온 열상 때문에. 가리 가다 돼서 고온이 돼서 열상이 되면 몸속에 수분이 작아서 일어나는 일이 되면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액을 맺어서 지가 먹은 물을 저녁에 먹은 물을 버리는 거죠. 배가 고파서 밥을 안 줘서 그래요. 포도나무한테, 사과나무한테, 복숭아나무한테, 대추나무한테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비빔밥을 해가지고 먹이면 나물에 해당하는 거는 그 인산, 가리, 책장. 칼슘, 마그네슘. 예. 그리고 밥에 해당하는 거는 질소. 질소가 안 먹으면 탄수화물 생산을 못해요. 얘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탄수화물. 그럼 우리가 쌀도 탄수화물, 보리쌀도 탄수화물, 밀가루 탄수화물 다 하죠. 그럼 이 나무 몸뚱이 이것도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옥수수 때도 탄수화물이에요. 나라 껍데기도 탄수화물, 벽껍질, 왕겨. 그 다 탄수화물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만들어야 될 게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이 만들기 위한 주 에너지는 다른 것들은 보조 역할하고 질소란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옛날에 통일배 시작하면 되면 그거만 알고 있지. 요소 뿌리면. 그 다음에 각 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력이 좀 떨어진 거예요. 기술력이. 그래서 배가 고파서 눈물이 찔찔 흘리다 보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요소를 안 줘가지고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더위를 타서 포도 알맹이가 영양 공급 못 받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소 안 줬죠? 요소로 그러면 연면 시비가 나왔습니까? 땅바닥에 그냥 뿌려가지고 뿌리뿌도 물 조금 됩니까? 연면식에 이거는 양을 그만 좀 못 주지. 다 주고 그지. 아이고 간주 다 주고 그지. 합하려고 하는 거. 나무 밑에 이 동네 사람들 왜 이래 물때가 분명히 바닥으로 주라 했는데 울려주지 말라 했는데 또 금방 또 물어보게 돼. 간주를 잘못 말씀하시가지고 밑으로 주면 눈이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잠깐 좋아 있으면 뿌리 주는 걸 잊어버려 버려요. 가짜를 배워요. 가짜는 배우지 말라고. 한 동자가 늦어도 바닥으로 요소를 먹어야 돼요. 바닥으로. 그렇죠. 그런데 울러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보통 사람들이 뭐 관주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래 관주. 바닥이지. 이게 바닥을 주는 관주가. 관주는 바닥이고 연면 시비 참 연면 시비 예. 이야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뿌리로서 먹어야 될 게 잎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정말 다급했을 때는 잎으로 줘라 그래요. 포도가 여름에 멀컹거리고 저를 만나서 늦게 만났을 때 포도알이 멀컹거리잖아요. 그때는 요소를 울로도 먹이고 알로도 먹여야 돼요. 두 개 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정수를 배워요. 정수를. 옳은 길을 배워야 돼요. 옳은 길을. 가짜로 배우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수를 가리키고 온 거지. 헛수를 배워나면 나중에 되면 또 엉뚱한 짓 하다가 나중에 팩 나빠져. 온도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금방 나빠지겠죠. 그 언제 따라합니까, 그게? 바닥을 한 번에 많이 줄 수 있고, 잎을 조금 주는 그것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되겠죠. 그렇게, 정수를 배워야 된다. 이제, 질소에 의한, 식물의 행동 변화가 크거든요, 폭이. 그래서, 질소를 먹고, 인상가리를 나물로 먹어서 비빔밥을 해서 잘 먹으면, 얘들이, 뿌리에서 소화액이 나가요. 그러면 얘가 녹여서 가져와요. 가져왔을 때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이런 걸 만들어 가져와요. 그냥 요소를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들고 와가지고 잎에서 다시 요걸 탄수화물 만들어요. 만들면 탄수화물 양만큼 늘어나 잎 두꺼워지고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 탄수화물이 없으면 물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줘봐라 가물살 타는 거. 물을 준다고 해서 가물살 안 타는 게 아니에요. 안개에 맺힌 이슬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질소분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안 흘리는 게 채소단입니다. 포도가 채소단이에요. 사과나무가 잎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나무가 잎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울방울 맺히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눈물을 안 맺고 눈물 안 흘리고 그 다음부터 더 주면 살이 쪄요. 살이 찌면 얘가 요 이파리 심줄 사이에 아들이 볼록볼록 나와요. 눈 감고 싹 당기면 볼록볼록 해요. 참 예뻐요. 그게 볼록볼록 하던 소리는 포도가 달리는 다 키우고 힘이 남았다. 다 키우고 힘이 남았다. 얘가 볼록볼록 안 하면 뭐라 했습니까? 힘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힘이. 또 하나 물어보시다. 예. 여기 저 이해를 잘 하시도록 내가 예. 질문을 합니다. 여기 저 청도라 사는 게 양반촌입니다. 예. 양반촌이고 그 영리한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러다가 여기에 저 축산도 많이 합니다. 소를 많이 키운다고요. 소를 비육하는데 이렇게 방목을 하면서 사료를 무한정 줘보는 게라 처음에. 그러면 예. 똥을 찔찔 사요. 예. 처음에는. 그러다가 얼마쯤 되면 지가 몸이 비육되면은 먹을 만큼 먹고 사료를 나가 놓는 기라. 예. 그래서 소가 이제 더 이상 안 먹잖아요. 지금 물만큼만 먹지. 예. 이 나무도 그와 같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소보도 막 먹고 나가 놓습니까? 계속 먹습니까? 계속 먹습니다. 그럼 적당한 양을 줘야 되네요. 그래서 기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이야기는 또 까먹었지. 겨울에는 2.7. 우리 이식하는 거 몰라. 비록 요 기계한테 물어보면 또 가르치죠. 그거 내 파는겨? 우리 집에. 그 옛날에 이제는 그 과거에 우리 지식 가지고 이제는 차원이 달라요. 돈이 옛날에 전답에서 나오는데 이제 전답에서 안 나와요. 휴대폰 속에 돈이 튀어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좋은 정보. 그죠? 어제는 남원에서 오늘은 청도죠. 내일 어디 갈지 몰라요 또. 남원에 가니까 이 애가 이파리 벌써 배가 단풍이 들고 있어. 얼마나 질소를 안 줬으면 아가 굶어가지고 낮에 3시 되니까 이 아가 쪼그러져 버려. 말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얘는 누르고 키고 요거 센서를 누르면 뭐 늦어도 몇 초 안에 답을 줘요. 10초도 안 걸려. 뭐 5초 안에 거의 답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벌써 바뀌었잖아요. 이거 눌러나니까 그 뭐라고 나오냐? 수분이 55.4%에 이시가 0.94, 온도 23도. 뭐 단박 나와요. 얘 들고 가서 맞추면 탁탁 나와요. 이 과학적이죠. 그 주먹국으로 해가 뭐 어쩌겠다는 거죠. 가격은 85만 원입니다. 많지 않네. 그런데 이게 얘한테 눌러보면 금방 가르쳐줘요. 아니 그러면 깊이를 뭐 많이 찔렀을 때고 뭐 적게 찔렀을 때고 차이 납니다.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뒤로가 내려가는 거하고 네, 그러니까 먹고 없는 차이를 납니다. 깊이를 뭐 20cm 꼽는 5cm, 10cm, 15cm, 5cm 단위로 찍어라.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그걸로 딱 써가지고 내한테 문자 보내고 요거를 사진 찍어 보내면 답을 바로 가르쳐줘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사진 찍어 보내면 돼. 제주도에 백합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올해 요소만 주고 내년에 요소만 주고 후년에 3년째 요소 주고 올해 4년째 요소만 주고 있어. 토양 분석해보니까 바게트 속 키운다 그랬잖아요. 축분이나 복합비를 줘가지고 인상가리가 과다된 거예요. 그러면 없을 때까지 안 주면 돼. 주는 거는 나쁜 짓이에요. 농사 못 짓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살면서 일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고 먹고 살아야지. 며칠 놀고 있으면 국가 못 살아요. 다 일해야 되지. 그래서 다 같이 소득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요거 기계 딱지니까 수분 31%니까 물은 별로 안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면 크게 관계없어요. 그럼 물 줘야 되는 날짜 지금이에요. 31%니까 비로 0.8밖에 안 돼요. 앞으로 비로 얼마나 더 줘야 돼요? 100평당 한 포 이상 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한 포 먹으면 0.8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얼마나 줘야 될까? 한 번에 최소한 10kg씩 빨리 줘야 빨리 올라간다. 이제 바쁘다 가 이제는. 알이 매치가 먹고 알이 통통해져야 되니까. 배고픈데 매진 가고 배 부를 때 살이 쪘을 때 매진 두 개 달라요. 알 크기가. 그래서 지금 비료를 더 줘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걸 배우고 나면 소득이 많이 늘어나요. 포도 한 가지에 이거 이제 올게 저 달라고 좀 해놨지. 매수 두 송이 달 것도 있네요. 네. 두 송이 달리는 좀 있어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어깨까지 만들어가 두 송이 만들어간 것도 있고요. 한 송이 나왔으니까 그걸 갖다가 요래가 두 송이 달고 요거는 지금 얼마까지 딸 수 있냐면 지금 요 정도라면 한 1kg 두 송이 딸 수 있습니다. 1kg 두 송이 요 정도 힘이라면 요 굵은 것들 있잖아요. 좀 굵은 거 요런 거 굵은 건 한 3kg까지 딸 수 있어요. 한 가지에. 그러니까 일반 우리 농사 재배법에 2.5배 딸 수 있어요. 2.5배. 그럼 2.5배 딴다고 해서 나무가 해가 있냐면 그건 아니고요. 김천에서 600평의 포도봉지를 16,000장을 쌌어. 그걸 갖다가 여름에 요소를 한 20% 줬는데 작아서 당분이선 다 나왔는데 조금 늦게 인 게 있어. 이게 600평에 20포 주면 한 3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포 조금 더 되거든요. 많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먹어가지고 잎이 살이 찌면 더 일을 잘해요. 근데 그 집에 한 덩쿨에 좀 굵은 거는 1kg 4송이를 땄거든요. 선생님 지금 만약에 지금 질소를 갖다가 실험했을 때 6월달 되면 화분화가 일어나는데 내년도 알 맺히는 꽃눈 맺히는 거죠. 그게 괜찮아. 최고죠. 좋아요. 네, 그렇죠. 배가 고픈 놈이 꽃잎 맺겠어요? 예. 지금 질소질 맞을 경우에는 포도 잎사귀가 예. 잎이 이제 대표님 말씀 두꺼워지는 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 커진다 아닙니까? 안 커지죠. 작기도 큰 거지. 아까 말대로 또 까먹이. 아니 그럼 잎사귀 때문에 또 그런 작아지. 두꺼워지면서 적어진다는 거야. 두꺼워지면서 작아지죠. 지금 배가 고파가 줄기가 굵어지고. 아니 근데 굵어는 굵어지는데 질소질 많으면은 줄기가 타원형 되거든요. 그거는 안 봐야 될 걸 배우고 봐야 될 거 정식으로 봐야 될 거 못 배운 거예요. 비료가 적으면 커져요. 이시가 낮으면 네. 그 이시 값은 지금 얼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측정기 그거 맞추면 딱 맞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농사 짓는 기준을 제가 설정해 놨으니까 요 표본을 이용하면 돼요. 그럼 줄기는 어떻게 써요? 예? 줄기. 줄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얘 가지는 아니 이게 제가 저도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질소 좀 이게 줄기가 동그래지는데 예. 약간 타원형이 되거든요. 예, 그건 관계 없어요. 그 잎이 있는 거에 따라서 이 모양이 잎의 방향에 따라 약간 바뀌어요. 잎이 있는 자리하고 없는 자리하고. 배워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질소 가잉을 그렇다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 안 배워가지고 가짜로 배웠어요. 이시 측정을 해가 이시값만 알면 될 일을 우리가 지금 일반 상장님한테 더 물어봅시다. 예.
내가 이제 기농을 한 지가 한 3년 되고 4년 차거든. 예. 그런데 포도를 친구가 하는데 처음에 나는 뭐 복숭맨들 그런 줄 알고 소그름하고 산에 깔비도 끓여갖고 뭐 말똥도 실었고 막 엿부서. 예. 그러나 첫해만 뭐 이파리가 호박 이파리맨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뭐 가당차에 돼가지고 순이 좀 큰만 자꾸 떨어져 버려. 그렇죠. 그 소금이 많아서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올게 3년 차인데 주적주적 흐르는 것도 있고 이런 너무 이제 과대한데 그것도 이제 그래가지고 저거를 가 그렇지. 이거 수분 이걸 측정을 해보고 토양 검사를 해보고 이거는 뭐 이용은 뭐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대로 있어도 너무 많다 이거거든. 기술센터에 대한. 예. 아, 아이고 참 사람도 과식을 하면 설사하는겨. 언제 그런데 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데는 요소를 미리가 이거를 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질소는 작고 예. 가리가 많아가지고 예. 더울을 타서 장이 일어나거든요. 알이 흐를 거예요. 예. 수정이 잘 안 되죠. 예. 수정이 안 돼 다 떨어져 버려요. 그 가리가 다 더워서 그렇거든요. 그게 가리가 많아서 이시가 높은 거는 질소로 요소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시가 2.0에서 3.5까지 나오는 거 엄청나게 높거든요. 퇴비를 많이 줘갖고 퇴비를 많이 줘갖고 소똥을 넣으면 전절하고 소똥 지딱 넣어가지고 농사를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뭘 줘야 되면 요소를 계속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비빔밥이 예. 나물이 많아가 짜보면 밥을 더 넣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내 집사람하고 둘이 올라갔는데 예, 아래에 먼저 그래 듣고 막 요소를 내가 조금 줬거든. 예, 주고 딱딱 앉은 저새가 있었거든. 머리 개사가지고. 예. 이 양반은 안 그래도 이마이 큰데 그 요소 조금만 완전히 디비저가 절단 난다 이기라. 예. 그렇게나 말이나 뭐 들어보면 요소를 줘야 된다 그냥 머리로 줬구나. 용사 그래 찔러서 한번 치웠어. 당신 제목은 뭐 가나 안 가나 마음대로 하는데 뭐 혼자 가서 이렇게 안 따라와. 예. 방송지 맞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래 되냐면 정작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물이 많아가 짜봐져 버거든요. 나물이 많아서 그러면 밥을 넣어 가지고 비빔밥을 맞춰야 돼요. 간을. 그래서 방금 내용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퇴비 많으면 농사 잘 된 줄 알고 막 포도밥 만들 때만 막 집어여 갖고 예. 선생님 그 제일 쉽게 이야기가 질소 과다를 느끼는 게 벼농사를 지으면은 예. 비로 좀 더 예쁜 데 가면 나락 서고 크가 엎어져 보는데 도복 도포했고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지요? 그거야? 더 쳐야 되는겨. 그 도일병도 더 하고 그런데. 그 아까 종이 있죠. 그 설탕만 더하면 딱 잡힙니다. 설탕 딱 엿보면 설탕 엿보면 탄수화물이 잎에서 광합성 양이 작아서 그렇거든요. 웃자라면서 그 사실은 비료가 정말 많이 주고 낮춰 본 사람이 없어요. 나락을 비료를 많이 주고 낮춰 본 사람이 없어. 고추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 제가 맞춰줬는데 나락의 벼에 비료를 맞춰갖고 땅땅하게 딱 만들어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또랑가에 보또랑에 논두름에 있는 나락 이상 이만한 거 보시죠? 떼궁이 크고 왜 홀로 있는 거 그렇죠. 그거 있죠. 예. 그 많은 거 아무도 못 보셨다는 거죠. 논 안에서 그렇죠. 예, 경합이 심하고. 그렇죠. 황금을 농법하면 비료를 나락에 10에서 30% 더 줘라. 우비료를. 그럼 자빠르지겠죠. 자빠르지면 시원하면 양 엄청 나오겠죠. 그래서 설탕 양만 조절하면 이게 뭉구병도 안 하고 딱 설탕 빠졌지. 주는 이유가 뭔데요? 원리 설탕 이유가 뭐냐고요? 탄수화물. 설탕이 여기 그 나무에 빨아먹을 수 있어요. 2%.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예. 훌륭한 지도자는 질문이 없다 하는데 질문 계속 받네 보니. 그거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의구심을 풀어줘야 되는데 설탕을 안 써가지고 안 해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교육에나 이런 데 가보면 질문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 설탕이 쓰면 안 먹는다 그러거든. 식물이. 근데 식물이 안 뱉어내요. 탄수화물은 잎에 있는 수문장이 설탕은 안 뱉고 다른 거 다 뱉어요. 설탕은 탄수화물은 안 뱉고 다 뱉어요.
그게 안 먹는다 그랬는데 사실 먹여보면 참 오매해요. 설탕에 대한 부분 잘 먹습니다. 안 먹는다 생각하면 한번 살짝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오매한 게 나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잠깐만 여기 이쪽에 예. 나는 소스케를 해보니까 작물에 좋다 싶은데 3년 만에 한 번씩 계속 하면 되는겨. 석회잖아요. 칼슘. 그래서 토양 분석해가지고 수치가 높으면 하지 마이죠. 토양 분석해가지고 하지 말라고요. 토양 분석해가지고 배가 그 이제 농사를 해가. 분석해가지고 많으면 할 필요 없다. 그래 많으면 있으면 받아. 상당히 큰 해가 나와요. 딱딱해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좀 일주일 전에 그 경산에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집에 막 그 용서인비 조업이고 봄 겨울에 그 다음에 동네 구산질 나온 거 조업을 해가지고 포도나무가 비료빨을 안 받아요. 비료를 먹고도 누리팅이 돼요. 비료 먹고 누리팅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규산질하고 규산질이 해를 져요. 돌가루는 약간 갱화되는 성질가 있기 때문에 그거 풀어주려고 하면 질소를 더더욱 많이 먹어야 돼요. 금방 다 땅땅이 굳어버려요. 금방 땅땅이 굳어. 포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할 때 보면 한 1m 정도 되는 가지를 잘라가지고 침발라고 부는 바람이 술술 새요. 영양이동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이 왜 영양이동이 빠르냐면 살아있는 나무보다 지가 더 빨리 커야 돼요. 봄에 크는 나무보다 지는 강골로 더 빨리 커야 돼요. 그래서 마디가 늘어요. 이동이 빠르고. 그래 이 본성을 알고 키워야 되는데 본성을 모르면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젊은 사람들 좀 어디서 조금 배운 사람들 아금니 깍 깨물고 저를 시험해요. 1시간까지 듣고 아금니 깍 깨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1시간 넘어가면 웃어요. 자기가 배운 게 이제 가짜라는 거 느끼면.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한두 가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비료를 제가 한 1년에 한 2,000포까지 줘봤거든요. 감나무에다가. 복합비료 2,000포 주고 나니까 감이 이만한지 절대 요만해요. 그래서 요즘은 비료를 저것들 가짜로 만들었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소로 2,000포를 끊어가지고 줘요. 나무 한 3만 평에. 내 나무에 20일 다시 한 포씩 줘봤고 내 나무 요소 한 포 줘봤고 한 나무 두 나무에 대해 내가 끌어가 한 나무 10kg씩 줘봤어. 근데 요소 10kg 한 나무에 못 줘요. 나무 줄까 싶어서 농사 좀 지어본 사람은 못 줘요. 나무 한 40년 되고 요만한 거 40, 50년 된 거 그거다가 줘봐라 해도 요소 주라 하면 겁이 나서 다 도망가요. 근데 한 밥그릇만 줘도 죽어요. 애들 고등학생 애들 알바 시켜갖고 감남밭에 비료 주라 하면 요것들이 밥그릇 딱 주는 거 되게 나무 몸뚱이 딱 줘버리죠. 한 밥그릇만 죽어요. 그거는 허치라 하는 걸 얘들 몰라. 나무 잎이 요 있는 줄 알아. 몸뚱이에. 그것도 한 밥그릇 줘갖고 뒤에 끌어낸데 몇 개 실수를 안 끌어 죽어버렸어. 근데 타이밍이 있거든요. 뿌리하고 잎하고 먹는 타이밍. 그걸 찾아낸 걸 개발해낸 게 제가 2015년도 완성시켰어요. 황금만원법이라는 거. 잎을 영양을 끌어서 뿌리를 발생시켜서 비료를 만든 이 두 개를 빨리 만나게 하는 거. 그 기술을 개발한 게 2015년도에 완성시켜 2016년도에 발표했거든요. 황금만원법은. 전기 전도율을 지난번에 토질 검사를 하니까 전기 전도도가 높다고 나오고 비료하지 말았겠거든. 예. 그 전기 전도가 2.0이던데 예. 저는 4.5가 나왔다고. 예. 그래 비료를 그런 맛도 비료를 요소를 해야 되는지 나무한테 물어봤어요. 나무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나무가 포도입니까 뭡니까? 포도 눈물 흘려요. 눈물 흘려요. 그럼 요소 달라잖아요. 많이 흘리지 눈물은.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게 인상가리가 많아가지고 이식값이 올라간 것도 조라 했는데 워낙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한 것도 또 모르고 있어요. 또 묻고 그러거든요. 본인들이 실력이 낮은 거지 제가 강의를 안 해놓은 게 아니에요. 처음 접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2.0에서 3.5 나온 거는
이파리 나오자 바로 꼬그러져 버려요. 다른 집에 거는. 근데 그게 많다고 수치는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인상가리가 가다된 게 질소는 없어요. 그래서 그 요소를 빨리 줘갖고 풀어줘라. 나물이 많다. 비빔밥에 밥이 없다.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 그게 탄수화물을 만드는 재료, 잎이 두꺼워지는 주 재료는 질소다. 근데 나물과 양념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근데 토양 분석하면 그거 나온다. 그게 있으면, 과다돼 있으면 주지 마라. 몇 년 동안 안 줘도 이상이 없다. 이혼을 하려고 하고 막 여수를 막 좁을게요. 그건 내한테 묻지 마고요. 그래 줘도 작게 줄 수가 있으니까. 아, 많이 줘야 된다. 그래 준 것마저도 적다는 거예요. 나 들어보니 농사짓는데 선생이네. 강의 들을 필요도 없겠다 뭐. 아야. 막 이파리 막 얽어주고 하는데 그 뭐 강의 들어가 뭐 하는 게. 예, 그래서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꽂아보면 기계는 다 가르쳐줘요. 측정기는 측정기가 있으면 하우스 파프리카라든지 뭐 오이라든지 모든 게 다 가르쳐줘요. 측정기 꽂아가지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파리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사진 찍으면 다 보여요. 제가 소통에 가르쳐줘요. 뭘 줘라 어떻게 조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봐도 모르는데 누가 가르쳐줄 거예요? 일단 그걸 하나 사야 되네 무조건. 확실히 질려가면 그거를 그죠. 뭐 요소주가 이혼하는 이거 80만 원짜리 8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사야 되겠네. 아니 요소 한 포대는 그 돈 3만 원짜리가 이혼하고 안 하는데 이건 80만 원 세장가 갈 일이세요. 아니 장가 미천이 더 많이 들어요. 그거 확실히 하면 그래가지고 이혼 안 할 방법을 해야지. 그렇지 이혼을 할 나만 그거 뭐 빚을 내가지고 해야지. 네, 그래서 요거를 꽂아가지고 토양에서 꽂은 걸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파리 사진을 좀 찍어주면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잎은 항시 모습을 다 남겨놔요. 감이 보면 감이 털어지고 울렁 컸고 뭐가 다 나와요. 제가 수많은 짓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요 오는 거는 제가 창원 북면이에요. 거리 가깝죠. 창녕 가서 마을 기술 가르쳐주고 여기 와서 뭐 조금 가르쳐 별거 아니죠. 강원도에서 감자밭에 강의를 하니까 100평에 비료 한 포여가 심는 걸 5포여를 강의 입을 짝 벌 아무도 말 안 해. 아니 5포여면 감자가 많이 나올 건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게야. 그 요새가 이제 사전됐거든요. 문제는 세포여. 그 우비로 요소 다 나게 이제 요소해. 감자 비료 이제 얼마만까지 주냐면 좀 주는 사람이 토질이 좀 좋고 땅 깊이 가는 집에 좀 사질 땅 있잖아요. 코팅 비료 1개. 요소 세포까지는 괜찮다. 감자밭에. 그럼 여기 많으면 한 2포까지 이으면 괜찮아. 100평당이요? 그렇죠. 기존 300평이니까 100평이지. 100평당. 저 사장님 무조건 내가 그만 그런데 물어봤는데 그 다른 작물에도 설탕을 연면 시비. 야, 연면 시비. 그런데 그 설탕 주는 저 횟수가 왜 되는지. 설탕은 이제 이게 그 탄수화물을 흡수하게 되면 웃자람이 막혀요. 마늘 키도 작아지고, 양파 키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잎 넓이는 넓어져요. 제가 시험엔 그 책에는 보면 이파리 길이가 제일 좋은 게 25cm거든요. 길이가. 근데 요걸 갖다가 2cm를 줄였어요. 설탕을 딱 쓰는 게 2cm가 딱 줄여요. 요 넓이 늘어나고. 이 전에 보면 가이드 예. 그래서 설탕을 이제 유튜브에 들어보더니 네. 설탕을 주락하는데 그 비율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설탕 주라. 저 강의 때 있잖아요. 저 강의를 계속 들어보면 설탕이 다 나와요. 양이 비율이. 그 아까 그 종이 준 거 나랑 농사 짓는 거 하고 나랑 농사 짓는 뒤일 때는 설탕을 얼마 쓰는 거 있고 다 나와요. 비율이 안 나오더라고. 다 나와요. 나랑 농사 짓는 한 장 준 거 그거는 보면 또 나락이 어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포도에 만약에 센스가 한 25마리 아닙니까? 그렇죠. 25마리에 얼마쯤 여러분? 3kg. 3kg. 네. 그러면 그 한 마리는 그럼 120g이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주는 거를 뭐 이래 자주 줘도 상관없습니까? 며칠 만에 주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7일은 소화하는 기간이고
3일 만에 줄라고 하면 물을 하루에 한 번씩 뿌려줘야 돼. 잎에다가요. 천장에 쿨러 장치가 물을 뿌려줘요. 그 물을 뿌리면 행동이 배가 나와요. 그거 안 하면은 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그렇죠, 뿌리는 게 맞습니다. 좋다. 예, 그래서 농약광 혼용해도 됩니까? 됩니다. 그 머리 올해는 나왔는지 요걸 좀 그게 당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채가 나 당하고. 채몇 채? 난 채가 없어. 저도 당 올리는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책 나중에 드릴게요. 그렇죠. 잎이 두꺼우면 당도는 뭐가 걸려요? 요소. 예, 당도는 요소가 올려요. 잎이 일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당이 올라가지. 탄수화물 없으면 당이 안 올라가요. 잎이 얇은데 뭐 당이 올라가? 색깔이 좋아지려고 하면 잎이 얇아지면 색깔이 좋아져요. 뚝뚝다가 갑자기 잎이 얇게 만들면 돼요. 설탕은 어느 양하고는 뭐 농약하고도 혼용이 됩니까? 그렇죠. 설탕은 그럼 흰 설탕 있고 노란 설탕인데 아무데나 썼어요. 노란 설탕 비싼 흰 설탕이 싸요. 네, 그렇죠. 근데 설탕을 물에 넣고 보통 녹나고 금방 녹아요. 못 녹아요. 예. 그래서 작물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잎이 두꺼워야 이동을 했을 때 뿌리 소화액을 많이 내놓더라. 그래서 황금을 얹고면서 그리고 저 밭에 풀이 있는 게 좋은겨 없는 게 좋은겨. 풀이야. 풀은 다른 충이 살기 때문에 그 풀은 요걸 갖다 봄에 일찍 그 여기에다가 식용유 퐁퐁을 쳐놔버리면 응애 싹 죽어요. 식용유 퐁퐁. 풀이 있으면 응애가 살아요. 풀을 우리 이게 덮어가 갑자기 죽이잖아요. 응애가 일로 기어올라가 버려. 포도밭으로. 그럼 여기는 다 덮어 풀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데 혹시라도 풀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바닥에 풀이 있는 것까지는 이게 미생물 관계 때문에 나쁘다고 못 봐요. 하나의 작물이 있으면 얘를 좋아하는 포도의 미생물이 자꾸 늘어나면 포도가 해가 돼요. 그런데 미생물이 여러 가지 효소를 뿌리에서 자기 분비물을 내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여러 가지 충이 살아요. 그런데 포도 한 가지만 오래 지속되고 풀을 너무 없애면 토양에 있는 균과 충이 서열을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요거 묻힌 짐에 우리가 미생물 주는 거 해가 많이 발생하더라. 토양 미생물 주는 거는 해가 많이 발생하더라. 왜 그러냐? 질소를 먹어치우고 잎이 바로 나빠져요. 그래서 피해가 나더라. 그래서 토양 미생물도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라. 토양 미생물. 그리고 밭에는 가면 풀 한 포기 저거 야갈락해도 없는데 그게 안 좋은 현상인겨. 지금 당장에는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직까지 그건 저도 못 찾았는데 피해가 일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작장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거 심고 이거 심고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포도를 재배하잖아요. 그러면 포도가 분비물을 내놓는 걸 좋아하는 충과 균이 많이 생겨요. 그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풀을 키우면 또 단점이 뭐냐? 요 밑에 있는 살들은 위로 기어올라가니까. 그죠? 예, 선생님. 예. 우리가 단순한 생각이야. 설탕을 갖다가 우리가 엮는 시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 벌레가 많이 생긴다. 언제도 방금 얘기한 충이 그렇죠. 거기에 좋아하는 충들이 외부에서 정확합니다. 왜 좋아지는지 압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설탕을 소화시키는 충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파리, 벌, 이 몇 종이 안 돼요. 그 설탕을 모두 소화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진딧물, 응애, 총채, 소화기관이 없어서 설탕 안 먹어요. 뭘 먹느냐? 요 식물이 건강하니까 향이 좋아요. 근데 이 향은 독성이거든요. 근데 그 독성을 먹고 살 수 있고 그 냄새가 많이 와요. 이제 예전에 깨미가 또 깨미가 요 놈을 냄새를 맡고 더 거기다가 진딧물 많이 물으잖아요. 개미가 물고 오고 지가 온 거지
그 좋으니까 번식을 많이 한 거고, 그러면 요 놈을 이제 잡는 방법만 우리는 알면 되겠죠. 바닥에 식용유 퐁퐁 뿌리 보면 개미들 싹 하고 없어요. 안 와요. 개미가 싹 도망 나가버려요. 개미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바닥에 식용유 퐁퐁을 쓰게 되면 요것들이 그 진딧물 응애 총체들이 숨구멍이 막혀 죽고, 어떤 사람 오늘 아침에 전화가지고 현미에 학대해 보니까 다리가 다 떨어져 비틀에 아가 기름 짠다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래가 다 죽네. 그래서 식용유 퐁퐁은 그 비율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죠. 다 있습니다. 아, 이거 책에도 있어요. 책에는 안 써놨어요. 그거는 뿌리는 시기는 언제쯤 돼요? 시도 때도 없이 해도 되는데 장애도 있다. 고추에는 시도 때도 없이 해도 장애 없다. 근데 너무 자주 하지 마라. 그래서 물 한 말에 식용유 50에서 100. cc. 예, 50에서 100. 식용유 50에서 100cc. 예. 그 퐁퐁은 100cc. 그 식용유를 적게 열악할 때는 온도가 높을 때 적게 썰어서 말이거든요. 온도 높을 때, 낮을 때는 더 열어 괜찮다. 겨울에는 그 나무에 코팅하는 거는 물 500에 식용유 18리터 한 말. 그 다음에 퐁퐁 3 내지 4리터. 500개 풀어가지고 살포하면 겨울에 춤과 균이 다 죽어요. 그리고 코팅이 돼가 탈수가 막아질 수 있어요. 70, 겨울에 기계 유지하는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 없고, 기계 유지 안 하는 것 같으면 유막 코팅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름은 이제 통닭집의 기름은 닭기름이 나와요. 그 좀 끈끈하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 일부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튀김집의 기름이나 기름이 오래된 거 그 재고난 거 있죠. 오래된 기름 그런 거라든지 튀김집의 기름은 괜찮다. 맑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여기 오시니까 유튜브에서 그 한금농법 채널에서 찾아가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싶은 게 많다 보니 질문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 포도를 배울 시간이 또 적어요. 잎을 살을 찌어야 뿌리가 잘 움직인다. 그리고 잎이 살을 찌면 물을 뿌리면 뿌리가 더 많이 나와요. 이동이 많아서. 그래서 봄에 우리가 장에 일어나는 걸 잡으려면 맹물 시비가 제일 좋아요. 잎에 물을 뿌려주고 잎을 영양을 주고 뿌리에 질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눈 나기 전에 20kg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좋더라. 100평당 20kg 정도가 요소가 좋더라. 근데 그 다음에 눈이 나가 자랄 때 보고 부족한 건 더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은 저 밑비료도 우리 계속해서 복합서 왔는 거를 쓰지 말고 그것도 왜 까먹고 똥똥한 소리예요. 요소를 기본이 인상가리가 있으면 요소만 몇 년간 써야 된다. 또 까먹었어. 기본적으로 있으면 3년을 안 써도 되고 4년 안 써도 된다 했는데 눈치가 그래 없어요. 제주도에 백합농사 3,000평 하우스 짓는데 4년 동안 요소만 주어도 아직까지 남아있다고요. 저는 눈치로 사는 게 아니고 배짱으로 사니까. 석탄은 그러면 바닥에 뿌리는 게 나아요. 저 연면시비에. 바닥에 주면 미생물이 다 못 보면 별로 덕이 없어요. 그 연면시비에. 그 뽕뽕이나 기름 그것도 연면시비가. 그거는 함부로 하면 농사 망쳐버려요. 연면시비에 뭐다 그것도. 예, 장애들. 그래서 석탄은 해도 되고. 설탕은 이제 또 해가 되게 돼요. 복숭아 알이 그 구슬만 하면 털이 있거든요. 그때는 안 해야 돼. 복숭아는 봉지 싸고 나면 해도 된다. 예. 그래서 그보다 더 비싼 것도 하는데 위험하고. 예, 그리고 영양제 오만 거 다 떼는데. 예, 그래서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가 알이 수정되고 녹두알만 하면 이 사이마스케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게 포도 송이 줄기에 설탕이 묻으면 뒤에 이게 곰팡이가 펴요. 빵에 피는 곰팡이 까맣게 펴요. 그게 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고 봉지 싸고는 또 해라. 그래서 이제 잎이 아주 잘하면 설탕을 안 써도 된다. 잎하고 뿌리하고 잘하면 설탕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면 시비의 목적이 뿌리하고 잎하고 잘하는 걸 도와주는 거. 뿌리하고 잎하고 처음에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되면 맛을 내야 되잖아요. 맛을 내는데 절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요소하고 그 석탄하고 녹화가지고 바닥에 뿌리면 이게 어떨까요? 또 설탕이 왜 또 그어가? 많이 쉽잖아요. 하기가. 답이 없네. 답이 예. 쉬운가 싶어서. 질소하고 설탕하고 미생물이 더 많이 먹겠죠. 미생물이. 섞어 주면 여기는 저 다 못 보고 포도나무 먹을 게 있겠어요? 미생물이 다 먹습니다. 그렇죠. 미생물도 주지 마라 그러는데 미생물을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먹이를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미생물 먹이를 줘버려요. 그렇게. 예. 미생물을 혼합해가 줘버리면은 미생물이 먹어버리고 그러면 저 요소만 줬을 때는 뿌리에 줬을 때는 적게 먹어요. 적게 미생물이. 먹고. 그렇죠. 예, 미생물을 갖다가 줘버리면 포도가 먹어야 될 걸 갖다가 땅에 있는 질소를 뺏어 먹어버려요. 그 소화시킨다고. 그래서 미생물을 주고 나니까 많이 나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지 마라 그래요. 주고 나면 한 3일 되면 확 나빠지는 게 보여요. 그 네. 아미노산 제제에 미생물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에도 그러면은 미생물 안 들은 걸 써야 되겠네요. 김천에는 이제 말통을 안 써요. 저도 말통을 팔아먹고 있지만은 저는 관주를 주는 걸 요소하고 가리하고 이런 특정한 것만 쓰지 잡다한 건 안 써요. 비용을 많이 들이고 한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좋아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옛날에 없던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조금 잘못되면 칼슘 결핍, 그 다음에 마그네슘 결핍, 그 다음에 요즘 뭐에 붕소 나왔죠. 이게 다 있는 짓인데 이거 붕소 결핍이 일어나겠어요? 영양제 장사를 허가내려고 하면 붕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우리가 붕소를 또 집어요?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칼슘 결핍은 요소로 잡혀서 일어나는 게 칼슘 결핍이 거의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비료 부족에서 웃자람에 의해서 칼슘 결핍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잎에만 없는 거지 요소를 더 주면 잎이 단단해가 그 표가 그 뿌리에 있는 게 이상이 없어요. 그 칼슘 부족 아니죠? 마그네슘도 없다고 해서 이게 나타나요? 가리 가다에서 누리키팅이 다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나와 있는 게 가짜로 가르쳐 주는데 뭐 진짜가 어디 있어요? 요소 주면 다 풀리는 일을 갖다가 요소를 안 주고 가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야, 집에 지금 비료하고 요소만 빼고 다른 비료는 깜짝이야. 이거는 뭐 어째 쓰는 거나? 강사님은 뭐 그러면 이제 딴 그 비료 성분은 축적이 돼가 많이 있으니까 요소를 가지고 이용해도 딴 그 성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요소를 가지고 조절하라 이 말씀이래요. 그 내용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 산딸기 하우스인데 지금 완전 산딸기를 다 따르고 문을 가지면 들어가고 혜순이 올라오거든요. 네. 혜순이 오는데 지금 완전 어떤 거는 많이 큰 게 있고 예. 어떤 거는 작은 게 있고 예. 그런데 혹시 아닌가 하면 이제 이큰 걸 지금 아직까지 지금부터 아닌가 하면 이제 키워보고 나면 아직 하우스에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요소를 했지만 그게 계속 못 자라 계십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따가서 서서히 자라요. 더 크죠. 그게야. 예. 너무 크면 안 된다. 예. 너무 키워도 안 되는데 힘있게 키우려고 하면 이 시량을 맞춰야 돼요. 적정 비료량을. 그리고 산딸기가 봄에 딸 때 물러야 단단해요. 비가 오고 하면 좀 무르고 예. 그 땀이 무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거든요. 그 요소를 주면 산딸기가 단단하고 NK 좀 물러져요. 그리고 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아까 석탄하고 그 가을 지내가지고 정전할 때까지 예. 코팅을 하라 그랬잖아요. 설탕하고 퐁퐁하고. 너무 그 저 유튜브에 예. 방송을 좀 많이 보이죠. 저 칠판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예, 그 너무 왁지질 되니까 그거는 하나 그 기름, 그 식용유가 분해가 됩니까? 물하고 이 섞입니까? 그래서 그 과실이 물러지고 저장력이 떨어진 거는 사실은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거든요. 양파가 저장해가 물러지는 것들은 질소가 없어서 잎이 얇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파가
제일 늦게 NK를 주면 물러요. 맵고. 또 왜 그러냐면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파 같은 거 우리가 재배하면 100평에 비료를 한 9포까지 쓸 수 있어요. 100평에. 그러면 양파가 작게 나와도 한 60kg 나와요. 100평당. 그래서 우리가 농사 작물 재배하는 게 너무나 이래 비과학적으로 주묵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조금 잘 됐다. 저 집 농사 잘 됐다. 뭐 고사를 지냈겠어요? 잘 됐다 하는 거 고사 지내가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어. 고사 지내가 농사 잘 됐어. 그래도 고사 얼마나 잘 지내겠어요? 뭐 당산 할매 믿어가 농사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식물은 잎이 두꺼워야 된다. 잎이 두꺼워야 된다. 식물이 배가 안 고파야 된다. 배고프면 눈물을 흘린다. 배고프면 이 종류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파리가 힘줄이 빨간 거는 사이마스가 나타나고 또 다르게 노랗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고추 같은 것도 노랗게 나타나고 잎이 두꺼우면서 오민 거는 가리가 많은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 내용들을 유튜브 방송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사이마스켓을 좋게 만드는 방법, 앞으로 많이 달아도 되는 방법, 그거거든요. 그래서 토양 분석한 표만 있으면 그걸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잎을 사진을 찍어 최소한 보내주면 어느 정도 풀린다. 그러면 다른 품종도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렇죠. 요소 마향이 좋으십니까? 강원도 감자부터 제주도 밀강까지 백령도 있는 것부터 울릉도까지 이제 한마디로 말 질소는 밥이다. 산딸기, 먼딸기 대한민국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산이들의 유튜브를 보고요. 산딸기에 가리 질소 부족 가리가 네. 산딸기 가지를 요소를 제가 네. 하니까 밑에 그 잎이 있지. 네. 양쪽에 빼가 이래 많이 쓴대. 그건 왜 그러냐? 알가이 말이죠. 네. 비로 이제 조금 오니까 어떻게 해서 뱉어내겠죠. 배고파서 표시내는데 뭐가 나오겠어? 가리가 나오겠죠. 토양에 가리 가다는 거 이제 알려주잖아요. 주인이 모르는데 지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근데 선생님 저 질문하는데 머쓱하지는 마시고 그럼 영 수준 낮은 거 물어. 그래 저쪽에 저기 와 가면 예, 저 성주 초전에 가면은 동양길이라고 있지요. 예, 아시죠? 모릅니다. 아 몰라요. 거기에 그 NK를 사다가 그 꽃비료를 썼거든요. 어디다가요? 포도 사이마스케에 쓰다가요. 언제요? 작년 저작년 계속해서 썼어요. 포- 쓰고 포도가 달라든가요? 쓰고 그래도 며칠 있다가 뭘 했나마 알굴거라고 가리 황산 가리를 줬거든요. 예, 저 여름 나무가 널널해지는 기라. 예, 그래 이상하다. 왜 그러면 그래 이제 그 선생님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내가 해마다 소똥을 600평에 한 차씩 갖다 있습니다. 5돈짜리 예, 갖다 있는데 올해는 막 큰 나무가 별로 아니었어요. 예, 밤마다 아니어서 예, 아니었는데 나무는 이들이더라 괜찮아. 예. 괜찮은데 그래도 간 크기 말입니다. 꽃피기 전에 요소를 또 600평 한 포를 이어서 예? 600배 한 포. 600평 한 포를 강크기였다고 갑니까? 또저저 알기마에 굵은 데다가 간 크기 요소를 한 포를 이었단 말입니다. 이었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충고덕이 딱 알맞도록 그래 이었네요 지금. 충고덕은 말만 말지. 600평에 이어 뭐한 6포여야 비를 좀 묻딱하고 넣는 거지. 아니 마을밭에도 한 포씩 하는데 지금 알이 이만큼한데 예, 알속기를 간중하게 잘해놨는데 또 굵은 거 잠거 있고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가리 가다 때문에 더위를 타서 그래요. 질소가 들어가면 잎이 수분이 늘어나서 몸 전체가 수분이 늘어 잘 돌아요. 근데 잎 두께가 얇으면 어떻게 안 돌아가요. 그럼 포도 잎은 그래도 살아가는데 과실은 영양 먹기만 하거든요. 뭐가 돌아야 뭐가 시원할 건데 더워요. 더위를 많이 타요. 그 빠른 시간에 질소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이미 수정 때부터 약간 편차가 났어요. 그게 너무 적게 줘서 그래요. 근데 질소를 주면은 네. 일일이 주면은 예. 보통 여름 밭에 주면은 한 며칠 정도 있으면은 내가 밭에 질소 효과가 있겠다.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걸려요. 한 3일 정도 돼도 그 조금 낮게 주면 아, 눈물 흘리는 게 줄어들어요. 3일.
예, 그렇죠. 눈물 안 흘리는 게 최소 단위입니다. 잎에 이슬 안 맺는 게 최소 단위예요. 그럼 우리 아침에 가보면 이슬이 있어가지고 이 물을 많이 줘야 되나 땅을 축축한데 이거 줘야 되나 막 그렇죠. 기계한테 물는 거. 너는 무조건 사야 된다. 집에 가 너는 해보고 사인의 증거가 얼마나 해야 되지. 예? 혼자 못 산다.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작물이 똑같아요. 아, 저 기계를 봐서 기계. 수분이 35에서 45%. 똑같아요, 이거는. 봄, 여름, 감기 똑같아요. 수분은 35에서 45%. 대한민국 똑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파프리카에 대해 어느 놈이 똑같다. 한 가지. 그런 물을 많이 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우스를 기준을 잡았어요. 겨울에 2.7 남아있는 게 비료량 먹고 남아있는 게, 그 다음에 봄, 가을. 봄은 4월 15일이 중심이고 가을은 10월 15일이 중심이다. 계절의 축. 그 다음에 봄, 가을에서 2.1이 정상이다. 예. 그리고 여름에는 1.8이다. 그거 뭐 하는 긴겨?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노지에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봄에 한 2.5 정도가 좋다. 지금쯤은 여름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3에서 2.0 정도 지금 좋다. 앞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의 사이클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쓸 수 있는 기준 축이 없어서 그래요. 이 축을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쓸 수 있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해 놓은 거죠. 선생님, 진짜 중요한 거 두 가지. 작년에 샤인머스켓이 전반적으로 껍질이 두꺼워. 예. 그 껍질 두꺼운 걸 얇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선생님이 수분 관계를 나가는데 우리 하우스는 내가 수분을 과다하게 주게 되면 포도 끝맞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굶어서 배가 고프지는 거지. 배가 고파서 일어난 거지. 배가 고파서 물을 많이 뱉어가지고 거기 말라가지고 일어난 거지.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꼬인 거 까베기 된 건 전부 다 가리, 가다, 질소 부족, 고온 열상으로 쭈그러지는 거 이렇게 된 거. 바이러스 아니에요, 그거. 그럼 그 가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가리, 가다, 고온 열상, 고온으로 열상을 입어서 쭈그러졌다. 그럼 그게 이제 내가 우리가 질소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살포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안 생기지. 아예 안 생긴다고. 가리가 가해도 가리가 많아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비로 500평에 한 15번 정도 주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풀린다고. 나는 이때까지 농사 져도 아니 비료 한 주먹 안 주고 농사 져. 여기 전부 다 비료가 농사 져. 껍질 두꺼워지는 거예요. 예, 껍질 두꺼워지는 게 안 하고 농사 지으면 그거 막 남는가요, 그러면? 예. 조용하게. 껍질 두꺼워지는 거는 일찍에 그 가리 가다가 되면 알들이 요막상 돌포도 생기죠. 방금 여기 작아지는 청청이 생긴다 했잖아요. 가리 가다 되면 여기 하늘이 열받아가 한 놈이 세포가 굳어버려요. 단단하게 돌덩이가 돼요. 그때에 단단해지는 게 1차적이고 생길 때 수정도 안 되고 캠벨이 화진이 일어나고 수정이 안 되고 감이 떨어지고 하는 거 있죠. 다 가리 가다예요. 예, 질소 부족 가리 가다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나니 더위를 타서 그 비가 비가 올 때 울컥울컥 자라거든요. 그때 울컥울컥 먹어서 일어난 거예요. 질소가 많으면 잎이 두꺼워 절대 안 일어나요. 잎이 두꺼워지면 엠보싱이 나오면 아무 장이 없다. 근데 여름에 또 자라다가 잎이 얇아진 거 이렇게 그러면 더위를 탔거든요. 그럼 껍질이 못 자라요. 근데 껍질이 못 자면 안이 비어서 안 터진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수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씨가 생기면 씨방이 꽉 차 있거든요. 씨방이 비었어요. 예, 씨방이 비었기 때문에 알이 커도 뒤에 커도 안 터져요. 그리고 또 똑똑하거든요. 요놈이 튀어나와도 돼요. 우리 사이먼 여기 들어갔잖아요. 꼭지가 여기 살이 찌면 튀어나와요. 튀어나와도 되거든요. 튀어나오고 조금 더 하면 안에 꽉 맥혀요. 그래서 여유가 많이 있어서 안 터진 거지. 사실은 그게 껍질이 두꺼운 쪼개져야 맞거든요. 왜 안 쪼개지냐? 우리가 지베리는 처리해서 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 비었잖아요. 그러면 쏙살이 차도 안 터지잖아요. 그리고
껍질 두꺼운 것도 여름에 멀컹멀컹해요. 여름에 약간 멀컹거려요. 왜 그러냐면 예, 배가 고파서 잎이 요래 오그라졌거든요. 비가 이거 쫙 펴있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럼 요소를 주면 여기 쫙 펴지고 색깔이 진해져요. 그러면 포도 알이 꽉 차가 탱글탱글해져요. 8월 달에 줘도 맛있게는 할 수 있고 땡땡하게 낼 수 있는데 껍질이 단단해진 건 못 풀어요. 그 전에 이게 열받았거든요. 세포가 굳어가 안 큰 거죠. 그 전에 뜨거워서 요 세포가 열받아가 못 큰 거예요. 단단하게 굳힌 거예요. 세포가 늘어져야 되는데 세포가 100개가 있으면 쭉쭉쭉 크가 이래져야 되는데 100개가 요 모이게 있는 껍질에 안 늘어지고 갱화가 된 거예요. 그 사이리 껍질이 씹히는 게 질소 한바탕이 씌워버려. 그렇죠.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런 거죠. 잎 두께가 두껍더라면 다 부드럽게 돼 있는데 과일 껍질만 아니 갱화가 된 거죠. 경화가 된 게. 갱화가 제가 작아진 거죠. 우리 회원들 가면 이만큼 크게 만들거든요. 알이 크게 한 30g까지 나오거든요. 20g, 30g. 그래. 물포도 생기는 것도 질소 부족입니까? 굶어서 그렇지 무슨 물포도. 예, 굶어서 이제 그 물포도 자체도 풀 수가 있어요. 여름에 멀컹거리는 거 있죠. 근데 멀컹거릴 뿐이지 세포가 죽었다면 썩었거든요. 여름에 멀컹거리는 것도 풀어주고 올려줬거든요. 여름에 사이먼스케치 멀컹멀컹하게 된 거 있잖아요. 알이 멀컹 누르팅팅하니까 그거는 요소를 100평당 10kg씩 주고 연면십이 요소 좀 들어가고 하면 골드그린에 칼라 들어가면 그러면 풀려요. 그럼 땅땅이 맛있어져요. 당도 올라가요. 이제 맛있게 되는 거는 되는데 껍질 딱딱은 못 풀어요. 갱화가 됐기 때문에 이건 세포 굳어붙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큰 장애 없이 부드러워져요. 지금 우리 사장님처럼 이미 알이 탈립이 되고 자게 되는 거는 이미 장애를 받아서 이제 포도가 어떤 생각이냐면 요놈 키울까 요놈 키울까 그러겠죠. 선택을 하는 거죠. 영양이 작으면 요놈 작게 주고 요놈 먹이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크게 만들려고 하면 입이 두꺼우면 된다. 결국엔 샤인머스켓 밥을 적게 굶겨서 그래요. 장인은 어디에 물포도 인상인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가리 가다 공원장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래나 저래나 뭐 갓기는 갓겠지만은 뿌리 가지고 위에 물 돌려버리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간주를 우리한테 뿌리가 어중간하게가 안 녹으면 가스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면 암모니아 가스 피해가 일어나요. 우리가 20일 복합비로 주면 좋겠지 그러잖아요. 그 질소가 너무 작아서 안 돼요. 20일이 많잖아요. 10불보다. 근데 여기 가스가 빠지면 30불 이상이 빠져요. 그러면 14.75일 바뀌어요. 그죠? 이래 작아져요. 그러면 인상가리 가다가 돼요. 근데 NK를 18다시 주잖아요. NK를 18다시 요러죠. 요놈의 가스가 토양 결합하면 12.6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NK 준 게 잘못된 게. 근데 30다시 줬잖아요. 그럼 30대 다시 12짜리 한 포로 30에 제로에 12짜리가 있어요. NK가. 요거는 요만큼 되잖아요. 그럼 요거 떨어져도 요만큼 되거든.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양다리냐 음다리냐 또 차이가 나요. 똑같은 양을 먹고도 음다리는 당도 올라가요. 왜? 음다리는 가리는 더운 비로, 요소는 시원한 비로 이 두 가지 나눠야 돼요. 그래서 더우냐 시원하냐 차이 또 나거든요. 그래서 양달 가수원에서 퇴비 엮고 복합비로 엮고 잘 되더라. 그 자기 음다리 잘 되더라. 그걸 갖다 양다리 하면 안 돼버려요. 더워서. 근데 양달 가수원은 몇 년에 한 번씩 품질이 좋게 나와요. 양달은. 왜 그러냐면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애는 양달이 좋고 비가 적게 오는 애는 음달이 좋고 이 두 개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게 만드는 방법이 우리는 비로로서 조절하면 돼요. 가뭄이 많은 타한테는 요소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요소를. 그래야만이 질소를 강압성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지가 뿌리에서 가져온 물을 지가 먹어요. 이슬 안 맺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안개 꼈을 때 그 이슬도 지가 먹어요. 또 땡겨 먹어요. 그럼 작게 살을 찌워요. 그래서 작년에 요 기술을 가르쳐 주나이
김해 한림 쪽에서 작년에 2년차 되는 분이 당감밭에 물이라고 안 폈는데 감이 이렇게 커갖고 꼭지 하나도 안 들려. 우리 저 청도밭이 똥똥 들죠? 그 왜 그러냐? 질소 부족, 배가 고파서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껍질이 굳어요. 뒤 되면 딱딱하게, 뒤에 이제 가을이 되면 울컥울컥 커요. 그러면 똥꼬이 탁 들어가요. 더워서 그래요. 잎이 요렇게 펴 있으면 절대 안 들려요. 그럼 잎이 살이 찐 건 펴져 있고 살이 빠진 건 오므려져요. 살이 쪄서 펴진 상태에서 엠보싱이 볼록볼록 나오면 포도를 가지가 좀 굵은 데는 1kg짜리 4송이를 달아도 잘 익혀요. 영양을 생산해가 과일을 키우고 남아있으면 볼록볼록해요. 질소기가 강하면은 병충해는 강해집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나무에 있지야. 예. 지금 이제 감나무에 요소를 뿌리면 이 가공기가 하루만 납니까? 아니죠. 안 흘립니까? 그렇죠. 이 지금은 이게 뭐 이래 질소분이 올라가면 예. 감이 다 빠져보고 예. 별로 얼마 안 달리잖아요. 그게 이제 가리 성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 너무 적게 저가 그래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게 이제 황금을 얹고 너무 많이 달린 살이거든요. 옆면 시비하고 이래버리면 너무 많이 달리가 나중에 커버리면 나무가 뚝뚝 부러져 버려요. 감 저거는 기술 가르치거나 뭐 이따만 가지도 부러져 버리거든요. 감이 이제 잎을 살을 째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감이 아무리 달려도 다 켜버리거든요. 그럼 가지가 못 견뎌요. 한 8월 한 10일 되면 나무 부러지기 시작해요. 나무가 부러져 버려요. 뚝뚝 부러져요. 그런데 잎이 살이 째어나야 되는데 살이 빠져 있잖아요. 비가 오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따가 없다가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감이 빠져버려요. 항시 살을 째어나면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감에 황금을 넣고 원래 개발할 때 최초 개발할 때 감에서 개발해냈거든요. 32년 걸려가지고. 그래서 감의 기술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뭐 요것들은 더 쉽거든요. 요것들은 감은 뿌리가 먼저 안 나오고 요것도 뿌리가 먼저 나오니까 감을 크게 키우려고 하면 함부로 퇴비를 주면 안 돼요. 퇴비를 주는 순간에 퇴비가 국물이 흘러 들어가면 짭다. 그럼 봄 이파리가 노릇지게 하거든요. 짜봐지면 그거는 낙과대의 주 원인이에요. 장애가 일어나니까. 근데 짜봐진 것만큼 질소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중화가 돼서 잎이 모양이 바뀌는데 요래 오구리가 있다가 노릇청청 오구리가 있다가 비 오면 펴있다 오므리 뛰면 어떻게 돼요? 가리를 많이 먹겠죠. 그럼 낙과가 쏟아지겠죠. 낙과의 주 원인은 가리 가다 때문에 그렇다. 고추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심으려고 비닐을 씌우기 전에 예. 뭐 거름도 없고 뭐 비료도 없고 안 합니까? 예. 그런데 그걸 갖다 씌우기 전에 요소를 듬뿍 해가지고 더 샤고 깨서 제가 안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줘놨으면 그 매년 주고 이랬다면 토양 분석하면 제일 좋고요. 그막 쬐끔 있으면 안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흙만 뜯어지면 해주니까. 그래서 유기물이 있다면 퇴비도 주지 말고 요소만 한 포 100평 이어가지고 심어놓으면 돼요. 그 고추에서 주렁주렁 열었을 때 그때 되면 흙골에다가 한 포씩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 하면 예. 저도 작년부터 황금알을 먹고 예. 하나 막히는 게 고추가 한참 많이 달리있을 때 예. 꽃무늬가 심하더라고요. 이게 비료가 적어가 그런지 아래가 그런지 헷갈리더라고요. 적었어. 적었어. 그렇죠. 그 많이 달리가 먹으니까 그것이 온도가 높단 말이에요. 가리는 더 더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잎 두께가 얇아서 더위를 못 식혀서 그래요. 그때 비료가 이식값이 낮아서 그래요. 요소를 주고 이식값 올려야 되죠. 근데 작년에 바꾸나게 진짜 미끄러지더라 뿌리 박고 있어. 예. 그래 그때 이제 그래 뿌린데도 재매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요소를 뿌리세요? 뭘 뿌리세요? 작년에는 요소 반 복합.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복합 때문에. 가리 때문에. 요소가 한 포씩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는 잎비를 요소 500평에 5개. 5번. 복합 6개. 예. 복합을 예, 복합을 하면 이제 그 토양 분석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도 측정기도 있어요. 예, 이시 측정이 말고 기술센터 토양 분석. 그까지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00평에 지금 비료가 그 요소 한 포, 21단지 한 포야. 한 포째를 넣기.
예, 한포 요거 조금 조금 더 들어가 저 조금 더 들어갔잖아요. 예, 한 뭐저 4kg 정도 더 들어갔는데 3kg. 올해 포도에 보면 대체적으로 기형가구 많다고 하는 어떤 거예요? 기형가. 누가요? 포도 끝머리에 뭐 뭉뚱이 인간의 정상적으로 가닥이 생긴 꽃이 부어 나온 게 정상적으로 몸으로 나오고 그런데 꽃이 뭉뚱한 것도 있고 그 기형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순이 나올 때 얘들이 가리 가다 되면 여기 나오면서 잎이 타거든요. 꼬우리거든요. 그래서 가리 가다는 장애를 계속 유발한다. 예, 알이 크다고 해서 무관합니다. 딸 때까지 이 시값을 맞춰주면 되니까. 알이 요만하다고 해서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이라고는 여수가 모든 산지병의 원인이라고 전지 잘 모릅니다. 예. 선생님, 예. 여수가 모든 곤충이나 모든 게 이제 산지병의 원인이라고 여수를 많이 했지만 산지도 많이 오고 가리를 많아서 저 탄지병을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예. 요소로 살걸 찌게 마트 경우에는 우리 노지 애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소 시설 안 됐으니까 비가 오든지 이렇게 살포 조치 시키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랑 점적 감소로 줘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완전로. 점적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감이 낙과된 주 원인은 가리 가다 고온열상. 그렇죠. 가리 가다 장애입니다. 그래서 퇴비를 엮고 그러면 가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질소분이 많이 필요한 질소 적게 줘서 그렇거든요. 봄에 시작할 때 요소 주당 한 1kg에서 한 2kg까지 감나무에 요소를 줘라. 그래 잎이 진하고 두껍고 펴지면 낙과 안 돼요. 그리고 옆면십이 골드그린 골드칼라에 설탕하고 들어가면 또 그 뿌리가 다 뻗어요. 그러면 낙과 안 됩니다. 많이 열어요. 그럼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래 선생님 부동산 지십니까? 3만 평도 하고 우리 집에 직원들이 일해요. 아 그래요. 단감 종로를 많이 근데 해요. 뭐그 감은 그렇다 치고 예. 어쩌면 몸매가 그런 날씬합니까? 그 방법도 좀 가르쳐주면 여기 저 사장님 저 탱탱하죠? 이쪽에 있는 분. 예. 나 묻지마 관광을 가도 돌아보는 여자가 없어요. 예, 그 지금 우리 사장님이 얼굴이 야물잖아요. 그 염도가 맞아서 그래요. 그 여기 계신 분들. 몸농사가 안 짓는겨. 예, 그 여기 계신 이 사장님 지금 싱겁게 드셔요. 저금보다 염도계를 사가지고 소변 염도를 1.3을 끌어올리면 돼요. 그러면 건강해지셔요. 이거 몇 cm 파갔어요? 몇 cm? 염도가 모자란다 하는 게 소음을 좀 더 따라가네. 싱겁다고. 그런 파면 가짜예요. 표면에 그릇만 싹 걷어내고 파야 돼요. 예. 토양 분석할 때는 흙을 팔 때 그 밑에 그 파가면 가짜예요. 위에 그 살짝 그 그릇만 걷어내고 그걸 파가야 되지. 앞으로 내려가고 먹을 건데 20cm 밑에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가짜예요. 예, 그래서 지금 흙을 살짝 걷어내고 그것만 바로 파야 되는데. 그래 이 검사님하고 내가 생각하고 차이가 좀 나길래 내가 물어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 가보면 몇 개를 밭을 분석해 오는데 자, 그런데 두 개가 되게 나쁜 게 있어. 아하. 그 내가 올해 토양 검사를 했거든요. 기술된다, 예. 예, 그래가지고 약간 걷어내고 그것만 파가 갔지만은 예. 못니만 막 깜짝 놀라더라고. 그 보기 정답입니다. 이게 너무 막 과다돼가지고 일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 올라왔거든. 혹시 다시 좀 파가지고 새로 가보라 하더라고.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위에 거, 위에 그 보기 정답. 그거하고 밭이 만약 이러면 이거는 뭐 절대 다시 나갑니다. 하면서 택도 없다 하더라고. 안 죽고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래 더 파가 가겠네. 그래도 이게 무슨 너무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겨울에 올라옵니다. 예, 뭐 아무 겨울에 올라오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거덕을 파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덕을
깊게 있는 거 이제 파가지고 가버리면 허당을 쳐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시설이 없고 워낙 좋은 게 없으니까 좀 밑에 거 파도 되는데 요즘은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자재가 흔하기 때문에 표면에 바로 파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 이제 수십 년간 소똥을 써왔는데 예. 당분간은 이제 몇 년 동안 안 해도 좋겠다. 올해 연세가 몇입니까? 예. 한 10년 안 써도 되겠네. 예. 예. 10년 동안 안 써도 됩니다. 예, 예. 아, 올해 지금 우리가 포도 재배하는데 이 포도를 잘 키워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올해 포도 잘 키워야 돼 말아야 돼요. 키워야죠. 진짜로. 근데 올해 포도 당도를 몇 브릭스 맞출 거예요? 제가 18브릭스 18에는 아래급이에요 이제. 그럼 올해 포도가 17브릭스 되면 장목반에서 못 팔아먹어요. 형님은 이름 붙이지 말든지 따로 가든지 18브릭스는 내 이름을 붙여가야 돼. 17브릭스는 우리 장목반에서 뺄라 그래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향 평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브릭스가 높은 사람은 내 거는 장목반에 가더라도 20브릭스가 내겠죠. 스티커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당브릭스가 낮은 농가들은 그 스티커 쓰는 것도 썰악하겠어요? 거짓말하는데.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이게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소비자도 역시 맛없는 당브릭스 낮은 포도를 원하지 않아요. 그죠? 소비자도 원하지 않는 걸 만들면 이제 우리가 팔아먹을 때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 단위가 올해는 18브릭스예요. 18브릭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18브릭스 만들면 팔아먹겠는 택도 아닌 소리하고 있어요. 공판장에 그럼 18브릭스 수도 갈 건데 20브릭스 들고 가야 스티커 붙여 가야 돼요. 20. 교육 받을 때에 예. 위액이 18브루스, 밑에 15브루스 하면은 딴에도 된다고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소비자가 15브릭스 먹고 18브릭스 그러겠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교육 강사님이 3브루스가 민간시 차이를 모른다 이까지. 택도 아닌 소리가 있어요. 우리 교육을 때려받았거든요. 아니 3%는 맛이 미각을 모른데 그러면 18 밑에 15가 되면 딴에가 된다고. 그거 우리 콩나물국 맛있는 당브릭스는 5브릭스. 국을 끓였을 때 당브릭스 8브릭스 되게 맛있어요. 막걸리 당브릭스 8브릭스. 고등어찌개 13브릭스. 13에 15. 뭐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염도 당도 다 간단한 이야기인데 고등어찌개를 당브릭스를 8브릭스 맞춰서 맛없다 그래요. 찌개는 당브릭스 13브릭스 넘어가야 돼요. 13에 15. 이 집에 가서 먹고 저 집에 가서 먹었을 때는 그 분간은 하지만 같이 놔놓고 같이 따먹으면 개발 차이. 그렇죠. 닭 차이 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 알 속에서 어깨 위에서 당이 내려갈 수도 있고 아래서 올라오겠죠. 맛없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잎을 두께만 두껍게 해주면 당분이 올라가요. 그 요소 더 주면 되잖아요. 요소 더 주고 잎이 볼록볼록 해주면 포도의 영양 주고 남은 거예요. 포도를 키우고 남은 살이 찌가 있다. 저거 새가 나오는데 가운데 끼 질소 그거는 이제 20m이기 때문에 전체의 비료값인데 저거는 가리가 있건 뭐 인산이 있건 그 다 표시하기 때문에 저 양을 보고 그 다음에 잎 색깔을 같이 봐야 돼요. 예, 그 요소는 토양에 결합하면 암모니아트에서 질 상태로 바뀔 때까지 안 나타나요. 오늘 주고 내일 주면 나오냐? 안 나와요. 오늘 주는데 내일 비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인산이나 가리나 칼슘 이런 거 안 나오죠. 측정이 안 돼요. 왜? 전기 전도이기 때문에 요소라고 특징을 못 잡아내는데
요소를 주고 암모니아에서 토양에서 질 상태로 바뀌면 나와요. 밖에 나와요. 물에 타놓고 째면 안 나와요. 토양에 들어가서 암모니아에서 질 상태로 바뀌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는 순간에 비료가 30% 가스 나가버려요. 뚝 떨어지지. 근데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게 당브리스 낮은 포도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은 지금 뭐 20브리스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네. 20브리스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주 쉬워요. 작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내 이웃에 사는 친구가 예. 우리 밭에 가보고 네가 빠르다 했거든. 예. 우리 하우스 포도를요. 예. 네가 빠르다 했는데 이 친구는 내 가위질 하기 전에 다 따버렸어요. 예. 다 땄는데 그런 이제 어느 1차 밴드에 예. 납품을 했는기라. 예. 그래서 크림 걸리 있어요. 예. 크림 걸리가 그 포도 담당했던 그 직원이 아마 잘린 것 같아요. 예. 그 작년에 그 집에 그 노지 같은 걸 못 하더라고. 예. 그래 했는데 그래 뭐 어떻게 놓고 저거 달다 하거든요. 예. 나는 지금 다 따고 이제 얼마나 따왔거든요. 예. 땄는데 그 이래 이야기하면 제가 잘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한 4년 전에 예. 하우스 포도에 거기 이제 동록이 올 때까지 놔둬서 예. 위에 따는지 몰라가지고 예. 그래가 팔아나노니까 우리 그 조합에서 인터넷에 이제 팔았는 게라 이제 예. 이름으로 예. 전국 1등 했어. 그 당브리스가 한 23브리스 이상 아, 되겠죠. 그걸 나왔을 때 예, 한 27. 26, 7 나온 것도 예. 있었어. 예. 27까지. 그래 했는데 작년에도 내 이름으로 판 게 1등, 2등 했더라고 전국에. 예. 예. 그래서 농사 잘 짓다 하는 거는 우리가 비례를 잘 맞췄다 그래요. 그래 이제 다 자기 거를 다 달다 하는데 예. 이웃에 따면 먼거 불쏘래 따는 거야. 예. 내가 뭐 보고 따든지 하지.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 포도가 얼마나 장목 전환이 됐냐면 엄청나거든요. 하우스 딸기 하다가도 샤이맥 심고, 그 다음에 하우스 고추 하다가도 심고, 뭐 오이 하다가도 심고, 이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영천이나 영천, 김천, 상주 샤이맥 심다 땅값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 이제 비낸산 비내고 뽑은 nen산 있어요 벌써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 과실의 그 품종의 당브리스가 있거든요. 그 기준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중국에서 만들어 온 게 동남아를 갔을 때 당브리스 얼마, 한국 얼마. 그러면 중국보다도 우리가 당브리스 더 올리면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샤이맥이 많이 심어졌다는 그런 정보 드리잖아요. 그러면 동남아 시장에 우리가 갈 때 되면 중국이 많이 풀려가 이미 시장을 싹 쓸었어요.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걸 먹겠냐고요. 왜 먹어야 되는데? 그 중국에서 또 저장 창고를 지었다. 그럼 또 저장을 하겠죠. 그럼 우리 포도가 어디 팔아야 되겠어요? 소비자가. 그 내수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에 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수출 시장을 만들려면 18브릭스가 동남아 같으면 23브릭스면 일본도 팔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품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포도 당도는 누가 만드느냐? 잎이 만든다. 잎을 살을 찌워야 된다. 잎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는 품질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식물이 배가 고파 눈물을 흘리면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안 흘릴 정도로 요소를 준 거는 채소 단위예요. 채소 단위. 그 다음에 더 잎을 두껍게 만들어 살을 찌워서 볼록볼록 엠보싱이 나오게 하면 돼요. 그리고 부드럽고 맛있는 맛을 내야 돼요. 은은하고 향기롭고. 선생님 말씀 오늘 당신들 뭐랄까노 이때까지 해오던 그런 고집 버리고 요소를 맘 놓고 줘라. 괜찮다. 네. 농사 안 망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저희 황금알 농법에서 사과를 하면 사과를 깎아놓으면 뽀예요. 그럼 일반 우리 사과 깎아놓으면 뻘거리 되죠. 갈변 되죠. 쪼개놓으면 한 달 있어야 내나 같은 색깔이 같아요. 썩지 않아요. 제주도에서 1월달에 제가 포도 들고 온 거 저 준다고
그 샤인마스켓에 두었다가 저 한 바퀴 주는 걸 제주도에서 먹다가 들고 다니다 차 싣고 다니다 사무실 가더니 뭐 금포도에 돼 있어요. 안 썩어요. 질소 과잉은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질소 과잉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질소 과잉은 너무 이게 적은 걸 보고 과잉을 하거든요. 작게 주고 웃자랐을 때. 예, 예. 그걸 질소 과잉이 아니고 적게 줘서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적게 줘서 웃자는 거죠. 예, 예. 그 이상 주면 너무 압축되고 그 다음에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다른 장애가 와요. 경화가 돼요. 굳어버려 몸이. 과잉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푸는 방법이 물을 뿌리가 풀거나 그늘을 쬐고 풀어야 돼요. 그늘을 쬐으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하우스에 고추를 많이 따려면 그늘을 찌우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비료 주는 거 더 많이 주면 되니까. 짧은 시간 많이 먹고 많이 크라는 거죠. 포도의 절간이 길어지고 복숭아에 도당기가 많이 나는 거는 질소가 부족해서. 그렇죠. 복숭아가 완전 반대네. 복숭아가 NK 뿌리면 물러져요. 꼭지가 빠져요. 색깔이 안 나와요. 그런데 토양 분석해보면 그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 지금 비료를 갖다 복숭아에 한 나무에 요소 많이 준 사람 한 3kg까지 줬거든요. 주당. 그러면 그것도 일부 뿌리하고 못 만난 거는 누리끼리 하거든요. 그럼 잎하고 뿌리하고 딱 맞는 것 같은 게 잎이 두껍고 살이 딱 쪄요. 잎이. 어설프게 줄 것 같으면 주지 말아라. 어설퍼져도 준 만큼 덕이다. 말이 아니죠. 근데 예. 요즘 밖에 보면은 질산칼슘도 있잖아요. 그거 왜 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토양 분석해보면 칼슘이 있는데 왜 칼슘 또 주냐고. 아니 그거를 또 뭐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주면 괜찮지 않나 이런 물어보는 경화가 될 뿐입니다. 경화된다. 질소면 질소주가. 아니 칼슘이 토양에 많이 있는데 칼슘을 또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화가 되죠. 경화가. 잎이 굳어요. 그 아까 저 처음 시작할 때 규산질 조가 경화됐다 그랬잖아요.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 질소는 소화가 되고 나머지는 소화가 먹는데 예, 예. 그게 소량으로 필요한 게 다량으로 먹었으니까 이 굳어요. 딱딱하게. 딱딱하게 경화돼 버려요. 그렇죠? 웬만한 거는 뭐 다 있겠네요. 가리 밭에는 뭐 있는 거 소화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내년에 또 주인들은 예. 물이 적단 놈아. 예. 물이 적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더 익히고 배우면 된다.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할 때는 3일에서 하려 그러면 물을 뿌려야 되고 그 물을 뿌리면 지금보다도 다수가 가능성이 첫 길이에요. 우리 회원들이 아직까지 매일 물 뿌리고 있거든요. 포도밭에 일찍 포도밭에 물을 뿌리면 눈물 자국을 씻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눈물 흘린 거 가지고 그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 튀어나오고 이거 맺힌 거 있잖아요. 그 씻어내주면 여기 끝이 타진 않아요. 지금 저 이야기하신 그 탔다 그랬잖아요. 탄 거는 갑자기 질소 좀 어떻게 행동이 빨라졌겠죠. 그럼 쑥 빨아먹고 어떻게 돼요? 내뱉은 거죠. 몸속에 지금 정체되어 있던 거 뱉었는데 그게 뱉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뭐가 나오세요? 예,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난 거죠. 근데 물을 뿌리면 타는데 어제 뱉고 오늘 뱉고 내일 뱉으면 3일 받으면 벌거 다 타죽어요. 타죽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타죽고 나면 수문장이 없죠. 막 나가요 이제는 물이. 그래서 다음에 제피 곰팡이가 와요. 그렇죠. 하여튼 오늘 우리 청도 쪽에 이런 농가들 이렇게 같이 뵙게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저를 불러만 주면 와서 꼭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자면 벽평당 요소 한